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사실 어려웠던 이유가 지방간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제목처럼 칫솔질만으로도 쉽게 지방간을 개선해서 살이 잘 빠지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히트한 다이어트 책에서는 왜 지방간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방간을 해소해서 체중을 감량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 지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줄기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서 부서지게 되면 간세포 내의 중성지방, 즉 체지방이 혈액순으로 흘러 넘쳐들어서 몸 곳곳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간이 되면 간의 중성지방이 몸 곳곳에 넘쳐나서 우리 몸이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알코올 분해나 당 대사작용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알코올이나 당 분해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작용 또한 저하되게 마련인데요. 이때 췌장에서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 변동이 많아지게 된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도 지방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지방간을 저영양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특히 당질을 심하게 제한하는 과도한 다이어트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식이라면 에너지원으로서 간에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줄게 되면서 우리 몸은 기아 상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몸을 지키려고 온몸의 중성지방을 간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닦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잇몸병이 간의 중성지방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입안에 플라그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저해하고 혈당을 상승시켜버리면 체지방이 쌓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입안의 유해균은 음식이나 침과 함께 장내로 넘어가서 장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변비가 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 문제로 인해서 지방 연소가 어려운 몸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5분 이상 양치질을 깨끗이 하고 혀와 혀 뒷면까지 깨끗이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번식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양치질과 더불어서 전용 혀 브러쉬로 혀를 닦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카카오 닙스 등을 먹는 것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 흡수를 원만하게 하고 혈당치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 첨가되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원만하게 해주는데요. 이것은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혈당치의 급상승은 살찌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하시기 전에 카카오를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에서는 간에 쌓인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카카오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간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다이어트에는 초콜릿은 살쪄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 닙스라든지 카카오 함유량이 70 이상의 제품을 드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섭취한 후 2시간 후가 피크가 되어 4시간 만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자주 나누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녹차를 마시는 건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 지방연소를 돕기 때문에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 또한 대사를 높이고 지방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녹차를 500ml 기준으로 해서 매번 100ml 정도를 나누어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마시게 되면 식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증상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녹차의 종류로는 건강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진한 녹차를 추천하며,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페트병 녹차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찻잎을 넣어 마시는 녹차의 경우에는 차잎도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혈당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살이 찌기 때문에 당질 또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남성이 250, 여성이 200g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식사량에서 당질을 매 끼니당 20도 감소하시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하체 근육은 전신 근육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육을 늘릴 수가 있고,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10회씩
각각 한 세트씩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인데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를 단련하게 되고 하체 혈액을 심장이나 뇌로 펌프질하듯 밀어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전신의 혈류 흐름이 좋아져서 기초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대사율이 향상된다는 것은 지방이 연소되기 쉬워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대유행한 다이어트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방간도 개선하시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